2025년 2월 11일 여기80 솔루션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13일차 시작하겠습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먼저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수학에서 쓰는 동시에 and는 원래 사에서 쓰는 것과 다릅니다. 동시에는 same time, 한 번에 같이가 아니라 all 또는 함께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전 두 개를 던진다.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던져도 동시에라는 거죠. end로 이어지니까. 그리고 또는 or를 보실 텐데, 또는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택해도 좋고 두 개 모두 택해도 좋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 먼저 보자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가 이제 경우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일일이 다 케이스를 세워봤었는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을 기초로 하여서 공식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공식들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모든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법칙들입니다. 곱의 법칙은 액션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철도길이 두 개고 각각 철도길입니다. 도로길이 하나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기차를 타고 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선택은 할 수 있지만은 또 하나의 철도를 타고 가면 쭉 부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면서 기차를 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더해야 됩니다. 기차로 가는 길 두 개랑 자동차 가는 길 하나를 더해서 3이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대전이 있고 부산으로 가는 케이스를 생각해보죠. 이거는 곱의 법칙인데 액션을 끊으라는 얘기는 서울에서 대전,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거를 끊어서 3개의 케이스, 2개의 케이스가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길이 곱해서 6이 되는 거. 그게 이제 곱의 법칙입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곱의 법칙, 액션을 끊어서 각각 계산한 다음에 곱하는 거죠. 그리고 복잡한 경우의 수를 셀 때 분류를 해서 풀면은 쉽게 풀 수 있는데, 분류는 아무렇게나 막 분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분류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분류의 원칙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없도록,
빠짐없이 하나라도 빠지는 케이스나 그런 게 있다면 발레기 때문에 분류 원칙이 성립하지 않고 성공적인 분류가 아니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케이스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남학생, 여학생으로 학교의 학생들 나누는 게 이제 분류 원칙을 잘 지킨 건데 못 지킨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은 농구 선수랑 축구 선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야구 선수는 일단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도 다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기타로 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런 게 분류의 원칙입니다. 다음은 순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서를 고려하여 배열한 경우의 수가 수열인데요. 순서를 고려하여 배열한 게 순열인 거죠. 뭐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나 자리를 바꿈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게 그런 게 경우의 수의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뭐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고 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2명을 뽑아야 되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수는 8명일 겁니다. 8명 중에 1명을 뽑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7명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56이 됩니다. 56가지가 있는 거죠. 이거를 P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기호를 활용할 텐데 permutation이라 하고 순열에 대해서 쓸 때 permutation P를 써야 됩니다. permutation 2가 말했던 56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전체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4명이 전체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에 4명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는 3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겠고 2명 중에 한 명, 그리고 1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니까 모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4 퍼뮤테이션 4가 돼서 이게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죠. 이거를 이제 4의 팩토리얼이라고 느낌표 기호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팩토리얼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 숫자에서부터 시작하여 1까지 자연수를 모두 곱한 게 됩니다. 4 팩토리얼은 4, 3, 2, 1 곱한 거고 8 팩토리얼은 8, 7, 6, 5, 4, 3, 2, 1 곱한 게 되겠죠. 화면이 움직이네요. 다음으로는 순열의 여러가지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P는 i로 기호를 바꿀 수 있어요. 퍼뮤테이션은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 퍼뮤테이션 3을 생각해보면 6 곱하기 5 곱하기 4잖아요. 근데 이게 6 곱하기 5 곱하기 4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밑에도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추면은 3 팩토리얼 분의 6 팩토리얼이 됩니다. 사실상 일반화를 해보면 n permutation 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죠.
X순열 중에서 5가지 주로 쓰이는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이웃하도록, 그리고 이웃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남녀 교대로, 그 다음에 뭐 사이에 뭐가 오도록, 그 다음에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가 오도록. 이렇게 5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웃하도록부터 보면 이웃하는 대상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주머니를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주머니 속에 있는 것들끼리 자리바꾼을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셋, 여자 둘이 있으면 남자끼리 서로 이웃하는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생각해보면, 남자 3명을 주머니 안에 넣고 여자 둘이 있어서 여기 3명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보면 3팩토리얼이고, 여기 안에 생각해보면 3팩토리얼이라서 이거는 36이 되는 거죠. 이웃하지 않도록은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웃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후술할 여사건 같은 걸 활용하면 안 되는 케이스죠. 해도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풀어야 되냐면, 뭐 남학생 5명하고 여학생 3명의 일렬로 일렬로 세우는 경우를 여학생 기준으로 만약에 분류를 한다 하면, 여자 3명이 이웃하고 남자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겠고, 여자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고, 애매하게 2명 붙어 있는데 1명 떨어져 있는 경우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는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칸막이를 세워야 됩니다. 남학생을 이렇게 칸막이로 세우고 그 중간 사이에 여학생을 들어가게 하면 이웃하지 않도록 할 수 있죠, 무조건. 그래서 이웃하지 않도록은 칸막이. 그 다음에 남녀 교대로인데, 뭐 남자 4명하고 여자 3명을 생각해보죠. 남녀 교대로면 남녀 이런 식으로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되는 거죠. 근데 남자 4명하고 여자 4명이면 여자가 먼저 쓸 거냐 남자를 먼저 쓸 거냐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 남녀 여남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하나 4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을 해야 되죠. 여자가 그때 4명이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2를 또 곱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남녀일 때나 여남일 때 2번 카운팅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을 생각해보면 박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 4명을 줄 세운다고 쳤을 때 부모 사이에 2명의 아이가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4인 박스를 만들고 부모를 여기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아이 2명을 뽑아서 넣고, 그 다음에 남은 2명까지 해서 이 3개로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일단 먼저 양끝에 부모님을 넣으면은 2팩토리얼이 되고, 그 다음에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넣는 거니까 4 퍼뮤테이션 2, 그 다음에 못 들어간 값까지 해서 이 3 박스 1명하고
i를 뭐 i 박스 i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경우의 수 생각해보면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가 오도록은 6건을 사용해야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 모두 남학생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는 게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오는 경우의 수, 한쪽 끝에 여, 한쪽 끝에 여, 막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남자 앞에 여자 뒤, 여자 앞에 남자 뒤, 여자 둘 다 끝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남자가 서 있을 수도 있죠. 이거 세 개를 해서 더하느니 전체를 구하고 남자 케이스를 빼자 이게 6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쪽 끝에 모두 남학생이 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남쪽 끝을 세우고 나머지 인원 사이를 이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어쨌든 6건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은 조합입니다.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구성원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열은 이제 순서를 고열하여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거는 그냥 뽑는 겁니다. 순서 상관없이요. 뽑기 하는 거를 컨비네이션 C라고 하고요. 뭐 7명 중에서 3명 뽑는 거 생각해보죠. 7 컨비네이션 3이 되는데 7 퍼뮤테이션 3은 7명 중에 3명을 뽑고 그 다음에 뽑힌 3명을 일률로 줄 세우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7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되기 때문에 양변을 3 팩토리얼로 나누면 3 팩토리얼 사라지겠죠? 3 팩토리얼 이렇게 되기 때문에 7 컨비네이션 3은 3 팩토리얼 분의 7 퍼뮤테이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서 얘기를 하면 n 컨비네이션 r은 r 팩토리얼 분의 n 퍼뮤테이션 r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또 이 n 퍼뮤테이션 r을 또 계산하는 식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결합해서 같이 보면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n 퍼뮤테이션 r이었는데 거기에다가 r 팩토리얼을 곱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n 컨비네이션 r이 된다. 일반화를 하니까 수 넣는 것보다 어렵게 느껴지죠. 조합에는 성질이 있는데 뭐 10명 중에서 8명을 뽑는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10 컨비네이션 8이 될 텐데 이렇게 뽑아서 나눠주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뽑는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못 뽑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뭐 만약에 10명 중에 8명한테 뭐 선물 준다 치면 10명 중에서 8명한테 선물을 주나 1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2명을 주지 않고 8명한테 주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10 컨비네이션 8은 10 컨비네이션 2랑 같습니다. 숫자 값이 정확하게 같아요. 그리고 조합에서 자주 나오는 5가지 이렇게 할 텐데 포함되지 않도록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도록 학수하는 방법의 수. 조 나누기는 한정이 아예 없습니다.
포함되도록 먼저 보면 포함해야 할 대상을 먼저 뽑아놓고 뭐 부정청탁 같은 거죠. 나머지 인원 중에서 빈자리를 채우면 됩니다. 포함되지 않도록 경우 수를 생각해보면 다섯 명 중에 2명을 뽑는데 그 둘 중에 이 5명 안에 A, B가 있는데 A, B를 뽑지 마라 그러면은 애초에 그냥 3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면 된다.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도록은 아까 전에 순열에서도 있었던 여사건 케이스 여사건을 쓰면 되는데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이 케이스입니다.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도록 케이스. 만약 한 명이 뽑혀야 된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포함되지 않아도 뽑는 경우의 수를 포함되지 않도록 뽑는 경우의 수를 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수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보면 순서는 상관없고 2명이랑 악수하면 되죠. 그래서 뭐 10명이 있는 모임에서 뭐 악수를 한 번씩 한다 치면은 서로 악수하는 경우 횟수는 10 컴비네이션 2가 되고 n명이 모이면 m 컴비네이션이 되는 거죠. 다음은 원순열입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것처럼 일률로 배열하는 거는 직순열인데 원순열은 고유 번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퀴라고 생각해보면 이쪽이 테이블이랑 원탁같이 돌아가는 테이블이라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제 맨 위 여기가 첫 번째 자리라고 치면 만약에 이게 첫 번째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돌아가게 되면은 얘는 여기 있고 위에 있는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뭐가 첫 번째 자리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지정을 한 다음에 앉혀서 그 다음엔 직순열로 바뀌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을 직순열로 생각해서 앉히면 됩니다. 그전에는 뭐가 첫 번째인지 모른다는 거죠. 탁자에 앉히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보면 9명이 있는데 9개에 앉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아예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아무 자리 하나만 앉아도 되는 케이스이니까 뭐 9가지 중에 한 자리를 앉는 거지만 그 첫 번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자리 앉는 거 경우 하나 치고요. 나머지는 직순열로 바뀌어서 8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정사각형 생각해보면 여기랑 여기랑 돌면 다 같겠죠. 근데 여기는 몰라요. 근데 여기는 구분할 수 있죠. 중간이고 여기는 끝에 있는 자리이고 돌아가면 또 똑같이 여기긴 한데 얘랑은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이고 여기는 12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한 명이 정해졌으니까 11명 직순열로 해서 11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 생각해보면 이 케이스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니까 돌면 몰라요. 근데 여기는 구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9명이 앉는데 한 명은 3개 케이스 중에 하나 안 된 거니까 3 경우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순열로 바뀌기 때문에 8 팩토리얼 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여기는 구분이 가는데 180도 돌려놓으면 여기는 구분이 또 안 가요. 얘랑 얘가 얘인지 모르잖아요. 돌아가면 되니까 얘랑 얘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얘랑 6개인지는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수가 생각해보면 6개고
그 다음에 12자리 앉는 거죠. 11명이 직순열로 바뀌어서 앉기 때문에 11팩토리얼이 됩니다. 근데 한 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정해진 거죠, 사실. 여기가 어딘지 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순열입니다, 이거 그냥. 그래서 원형으로 n명을 앉히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보면 n-1의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을 얘기하겠습니다. A, B, C, D, E가 일렬로 나열할 때 A, B가 왼쪽에 있고 B, C가 왼쪽에 있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개 중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5팩토리얼 되고, 하지만은 A, B, C의 위치에 따라 이 A, B 먼저냐, B, C 왼쪽에 있냐, A, B 왼쪽에 있냐, 이걸로 구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3팩토리얼 5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A, B가 왼쪽에 있고 B가 C의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 생각해보고, A, C가 왼쪽에 있고 C가 B의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 C가 B의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죠. 생각해보고, 그리고 BA가 왼쪽에 있고 A가 C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 BC가 왼쪽에 있고 C가 A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 CA가 왼쪽에 있고 A가 B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 그리고 C가 B 왼쪽에 있고, 여기가 다 왼쪽에 있고 얘기하는 거예요. C가 B의 왼쪽에 있고 B가 A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케이스 많네요. 6가지라서 이 다 6가지를 각각의 경우의 수는 공평하게 하나는 다 전체 경우의 수로 생각해보면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5팩토리얼 분의 6분의 5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하나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근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3개를 나열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A, B, C를 나열하는 방법하고 A, A, B를 나누는 거하고 A, A, A는 다릅니다. A, A는 한 가지고요. A, A, B는 그 3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A, B, C는 6가지입니다. A, A, B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3개니까 3팩토리얼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3팩토리얼은 문자 3개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AA는 실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A 바꾸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3팩토리얼도 속에 들어있는 AA끼리 자리를 바꾸는 2팩토리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3가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순열을 일반화를 시켜보면 전체가 막 n개가 있는데, A가 P개 있고 B가 Q개 있고 CD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전체 개수 분자에 들어가게 되고, 분모로 생각해보면은 P 팩토리얼 곱하기 Q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일반화하는 경우의 수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최단 경로의 수.
도로망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위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하고 위쪽으로만 움직여서 B로 가야 되는데 최단 거리가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최단이고 이것도 최단이고 많죠. 그래서 길잡이를 생각해보면 여기는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 가로 칸수 팩토리얼 곱하기 세로 칸수 팩토리얼 분의 가로 칸수 더하기 세로 칸수 합이죠. 이렇게 됩니다. 가로 팩토리얼 곱하기 세로 팩토리얼 분의 합 팩토리얼 가로 세로 분의 합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하나가 훼손돼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하면 됩니다. 근데 크게 훼손되는 경우는 또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지점 하나를 찍어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A로 가서 C로 갔다가 C를 경유지로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생각해보면 이 각각 사각형에다가 합 가로 세로 합 이거를 따로따로 적용시켜서 나중에 곱해야 돼요. 나중에 그래야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먼저 A에서 C 가는 거 생각해보면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되고 C에서 B 가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고 만약에 많이 훼손된 거를 생각해보면 A에서 B로 갔는데 막 이렇게 훼손된 거예요. 여기는 애초에 지나갈 수가 없죠. 여기로는 못 가고 하니까. 그래서 검문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서는 검문소를 설치해라. 검문소를 설치해라. A에서 B 갈 때 꼭 지나야 하는 경우에다가 진행 방향에 A에서 B로 가는 이 우상향 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A에서 B에 가는 방향에 수직이죠. 수직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범인이 도주를 하는 거나 치면 도주하는 방향에 수직이 되게 설치하고 여기나 여기겠죠. 검문소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직사각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검문소를 거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야 됩니다. 이거를 도달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는 없어요. A에서 B로 갈 때. 근데 만약에 A에서 B로 갔는데 빵꾸가 크게 났다고 생각해보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다 진행하지 못하니까 애초에 여기는 못 가고 A에서 B 갈 때 검문소를 설치해야겠죠. 심하게 훼손됐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직인 방향으로 여기 3개를 설치하는 게 맞겠네요. 마지막으로는 계산 문제 42번 풀이를 하겠습니다. 단점과 다트 그리고 단점의 새벽 길이는 대시 모스보죠. 따다다다다다다 적절히 조합하여 다음 규칙에 따르는 모스보어를 만들려고 한다. 단점 또는 장점 사이에는 1단점 길이만큼의 모음 V라고 할게요.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호의 시작과 끝은 모음이 아닙니다. 뭐 다시나 대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점과 닷과 대시
개수를 각각 A, B라고 하면은 무음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중간 사이에마다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 되니까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개만큼 무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11이 되는데 A 더하기 AB랑 그 다음에 무음이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A 더하기 3B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돼서 전체가 11이 되고 A 더하기 2B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생각해보면 A, B는 0,3, 2,2, 4,1, 그 다음에 6,0이 있습니다. 각각 케이스를 구분지어서 분류해가지고 딱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을 해야겠죠. 0,3인 케이스를 보면은 장점은 3개고 어차피 중간 상간 사이에 무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0이라서 안 한 거죠. 단점 2개에 장점 2개인 경우의 수 생각해보면 2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 돼서 6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1인 경우랑 6,0인 경우가 있는데 4,1인 경우 생각해보면 단점 4개 하고 장점 하나 있는 거니까 4 팩토리얼 곱하기 1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돼서 5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0이니까 아까 0, 3이랑 똑같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1 해서 13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